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지금은 화창한데 오늘 눈 소식이 2시부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짙은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저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눈이 오면은 좋은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학원에 오셨을 텐데 이 기회가 여러분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제 지점들이 처음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고, 그 다음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상세히 드릴 테니까 학원에 오시고 안 오시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제 아들 세대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이, 제 아들이 이제 98년생인데 젊은 시절에 공부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1분을 마치면은 2분은 저한테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앞에 이렇게 번호를 적으시면은 별도로 상담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원 자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62명이 합격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원래는 가르치다 보면은 작년 학생들이 한 82명이 됐었고, 올해 학생들은 표현이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약한 그룹이 원래 이제 이 성과를 낸 학생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선배 기수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내년에 발표가 날 텐데, 혹시라도 제 말을 좀 기억하셨다가 내년 이맘때쯤 베리타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내년에는 한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합격생이 나오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20명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니까 이제는 학원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되었다가 또 완전히 이렇게 꺼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다음 합격생이 많이 나온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애가 있고 조금 주는 애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성을, 일관성을 좀 유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이 이제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수석이 나왔다, 최연소가 나왔다, 이건 매년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특히 외교원 차석인데 작년에는 외교원에 1등, 3등, 그 다음에 4등, 10등까지 저희들 학생들이 6명입니다. 요즘은 이제 서열화 때문에 그걸 발표하지 않을 뿐이지, 합격생들이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쭉 공지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누가 1등을 했고 누가 2등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 발표를 뒤로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매번 성과를 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학원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상입니다, 일상. 다만, 그래도 이제 최연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뭔가는 학원이 좀 역할이 특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초시 합격입니다. 생초시 합격. 저희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제 수험생 용어인데, 예전에는 생초시다 이런 합격 그룹이 안 나왔었습니다. 5년 전부터 저희들이 학원에 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발생하게 된 현상인데, 생초시 합격은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원래 여러분이 들어올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 1차를 붙고 그해 7월에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에 전부 끝내는 과정이에요. 그걸 생초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내년이 끝이 안 나면은 여러분 내년이 정확한 내년입니다. 2022년. 여러분 계획은 2023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2023년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용어로 초시 이렇게 부르고, 그 후에 넘어가면 제시 이렇게 부르는데, 내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시작해서 그해 마무리 짓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수험 기간으로는 7개월 정도. 이 기간에 맞춘 학생들을 생초시 합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학생들이 최종 합격이 4명인데 2차 합격한 학생들이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2명은 면접으로 탈락했습니다. 그 면접은 성적 부족하면 면접으로 탈락합니다. 그 면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차를 잘 봐서 성적을 잘 받으면 탈락을 면하는 것이고,
아니면 탈락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하는 학생들도 일본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 학생들이 보면은 나이들이 이 두 학생들은 나이들이 뭐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이에요. 아마 여러분보다 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000년생이니까 학교에서 배운 바가 그다지 없어요. 학생들이 이제 빨리 된다. 여기 나이들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2000년생 아니면 뭐 99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런 성과들이 외부로 나가면 학생들이 말하기를 뭔가를 미리 공부한 학생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2000년생이 무슨 공부를 하고 왔겠습니까? 공부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부분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고시하고 전공이 전혀 무관한데 지금 할 수 있나요? 또는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학원에는 99%가 그 학생들입니다. 일부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 학생들은 직렬을 아예 재경으로 택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 루트가 따로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양합니다. 뭐 행정학과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고시 준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행정학 학생들이 있겠죠. 뭐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뭐 정치외교학과 나왔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영문학과 나왔다 중국어과 나왔다 똑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똑같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뛰어난 학생들이 7개월 만에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 요중에 일반 행정 이 학생은 저희들이 뭐 이름은 이제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공이 체육교육학 학생입니다. 서울대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체육교육학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제대하자마자 학원에 온 겁니다. 제대하자마자 왔는데 이 학생 온 거는 1월 달이 아니고 우리 선행반을 하는데 10월 달에 왔어요. 10월 달에 왔는데 공부된 정도가 얼마냐 이렇게 하니까 군대 있을 때 경작 예비순환 정도로 강의를 듣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서 한 공부를 이제 안 한 거나 저희들이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뭐 나름 애를 쓴 차원이지 공부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제로 상태에 들어온 학생인데 전공이 체육교육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7월이 됐으니까요. 수험 기간이 10개월입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학생들은 1월 달에 들어왔어요. 1월 달에. 국립외교원 학생 중에 이렇게 500이라고 가리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아마 97년생일 거예요. 97년생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 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중문학과인가 그렇습니다. 중국학과인가 하여튼 과가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신문학과든가 뭐 어쨌든 고시 관련 학과는 아닙니다. 이 학생이 와서 이제 본인을 얘기하기를 본인은 여행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못합니다, 선생님. 원래 끝을 꼭 내겠어요. 이렇게 해요. 패기 있게 왔습니다. 1월 달에 와가지고. 근데 정말로 7월 달에 끝을 냈어요. 이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이제 저는 더 못해요 하면서 그 발표하기도 전에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발표나서 혹시 안 되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을 아는 학생이에요.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기다려라. 합격 확률이 낮은 이제 수험 기간이니까 그래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벌써 친구들하고 여행 계획 다 세웠다고 지금 뭐 번아웃 했기 때문에 공부 못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발표날 보니까 정말로 합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세대죠. 우리 세대들 입장에서는 고시 공부는 최소한 뭐 3년, 4년, 5년 이웃집에 뭐 전설처럼 들어오는 그 실패기들이 있죠. 뭐 누구 삼촌인데 10년째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하고 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공부량으로 치면은 1년이면 되는 양이에요. 1년이면 공부량이. 근데 주변의 선배들은 뭐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년 양인데 왜 이제 그렇게 1년 양으로 보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공부량이 2년이었습니다. 최소 양이. 2년이기 때문에 1차를 한 번 붙으면은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원래 붙으면 그 다음에까지. 왜 그렇게 기회를 줬는가 하면 양이 그 정도가 돼야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고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해에 다 끝을 내게 되죠. 1차를 붙었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뭐 권리가 유지되는 바가 아니죠. 1차 붙으면 2차 안 되면은 다음에 또 1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공부량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년 안에 달성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1년마다 보는 겁니다. 옛날에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2년마다 본 셈이에요. 2년마다. 사실은. 시험은 매년 있지만은 2차 볼 기회를 2번 주기 때문에 1차를 처음 붙은 학생이 거의 못 되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이거는 2년의 기회를 준 겁니다. 2년마다 한 번 보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문가들은 이 시험에 대한 분량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제 출제하는 쪽, 그다음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죠. 그 분들이 보기에는 1년이면 충분한 양이니까 1년 안에 해체하라 이렇게 시험 제도를 바꾼 것이에요. 바꾼 것인데 학생들이 그걸 더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한 7개월이 된다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단축된 기간입니다. 뭐 절반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외부에서는 뭐 왜 되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메신저들을 공격하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미리 하고 왔을 거다. 뭐 수험 경영을 속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지금 제로 상태에 왔듯이 이 학생들도 제로 상태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되는가 하면은 고시 양이 합격하는데 100이 필요하면은 100을 알아서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이 양 자체가 100을 달성을 못합니다. 구조상으로. 물리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90을 알아서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40을 알았는데 되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1차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1차가 됐다 이렇게 하면 2차는 국립외교는 3과목, 5급은 5과목밖에 안 되니까 매일매일 운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커트라인이 60점 초반 이렇게 하면 되니까 40점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한 50% 정도 실력이 쌓였는데 시험을 가보니까 한 80% 정도의 자기가 공방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망쳤어요. 망치더라도 나머지 알고 있는 부분을 충실하게 써냈더만 시험이 되더라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제일 주의시키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년 시험은 연습상을 보고 후년에 제대로 해야지. 이게 최고로 나쁜 마인드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마인드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을 연습상 보고 후년에 본격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후년이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후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저후년까지. 그럼 여러분들 선배들이 겪었던 수험기간 3년, 4년이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고 학원에 오면 그렇게 시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에 1월 달에 오는 학생들을 열심히 시키면은 한 40% 정도 학생들이 2달 만에 1차를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46명이 2차를 봤으니까 생초시생들이 그 중에 6명이 됐으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4명이 됐으니까 10% 정도예요. 10% 정도. 그 10% 정도 가능성인데 고시업 평균 합격률이 2.5%입니다. 고시업 평균 합격률이 2.5%, 5%, 6%, 뭐 7%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이하입니다. 학원에서는 7개월 만에 그 몇 배 합격률을 낸다 이런 얘기는 그 시험의 본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르다. 학원에 뭔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뭔가는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매년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그 공공연성이 경제학과 학생이 3명이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3명이 와서 한 명은 원래 평균 합격선에서 4점이 넘었는데 행정학 1점 부족으로 과락으로 안 됐고 친구 3명이 왔는데 둘이는 2차가 됐어요. 2차가 되고 하나는 또 면접에 탈락하고 하나는 평균 한 4.6점 정도로 이렇게 넘치는 상태로 됐는데 그 공공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2명이 2차가 되니까 서울대 안에 얘기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많이 퍼져서 전설처럼 얘기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흔한 현상입니다. 그냥 매년 나오는 현상이에요. 학원은 일상적이고 학원 밖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부분이 학원과 학원 밖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생 이 데이터에서는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합격에 대한 한계를 지어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한다든가 내년이 처음이니까 내가 내년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하게 해서 내년은 승부를 보겠다. 내 수험생활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여라도 안 되면 한 번 더 한다 이런 각오로 들어와야지 내년을 그냥 집에서 혼자 해보고 나한테 적성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시도는 고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는 아닌 겁니다. 타이트하게 전문적으로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이따 조금 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드릴 주제들입니다. 주제들인데 14가지 정도가 있네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다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보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걱정해야 되고요. 학원 실강의나 온라인 강의는 백신 패스를 전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백신 패스를 전제로 하면 거리두기도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독서실 학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3번에 보시면은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학원에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은 개인적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학원 내에서 전파가 되는가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 학원에서 제일 이제 주의할 부분인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 식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필수 활동이니까 그걸 통제할 수는 없고요. 학원에 이제 감염된 학생이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전파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파 애들이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2년 동안에 학원에 감염된 학생이 한 3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명 정도. 3명 정도 나왔는데 주변에 피해를 끼친 부분은 없고, 본인 역시 증상이 심해가지고 공부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 무증상 학생이 2명이 있었고, 증상이 가볍게 있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복귀한 학생이 1명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바깥의 공간보다는 학원은 공간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학원의 학생들은 이 동선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학원 왔다가 독서실 갔다가 집에 갔다가 밥 먹었다가 이거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도는 것인데, 그 단순한 동선 안에 우리 학생들이 계속 같은 학생들이 돌아다니니까 감염률은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세대가 달성하는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에 달성하니까 사회적 지위 이 부분이 한 20년, 25년 앞서가는 단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은 제가 금융감독원 다니다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있을 때죠. 27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30 중반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때 그 동료들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2년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또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무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까다롭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무관 이름을 저한테 말하면 제가 아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30 초반입니다. 30 초반인데 우리 이제 동년배들이 의료지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체로 바뀌면은 제 동료들이 지금은 임원이거나 아니면 임원을 앞두고 이러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굳이 이 사회적 가치다, 여러분이 얻는 또 개인적 가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시 합격이다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부분을 여는 만능 열쇠로 작용할 겁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20대 중반인데 또는 후반인데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을 거예요.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단계니까 대단한 좋은 니치를 확보한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고민이 없고, 실패했을 때 실패는 하죠. 실패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30% 정도인데 70%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실패하고 3% 미만 학생들이 합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B플랜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실패하면 일단 이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학원비가 한 월 72만 원 이 정도 손해가 발생해요. 근데 손해일까? 얻는 지식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은 있고요. 휴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리스크가 큰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부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면은 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꿈이 이제 커가지고 어떤 큰 꿈을 가지고 5급에 도전을 합니다. 그 5급 도전을 우리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제가 묻지는 않지만은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아요. 내가 대충 5급을 넘어서 뭔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큰 꿈들이 있습니다. 그 큰 꿈들이 좌절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활인으로 돌아갈 정도 준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하게 되면 이런 길들이 있어요. 이 길로 가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길들입니다. 가는 길들이고, 외교원 실패하면 코트라 가거나, 요즘 이 학생들이 국정원도 많이 갑니다. 아니면은 7급으로 가든지,
그 선택지는 여러 개 있는데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잃은 길은 열리고 열심히 하지 않고 실패하면 이 길마저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원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히 시켜가지고 붙이는 것이고 합격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리로 갔을 때 경쟁력이 유지가 되게 그 정도로 공부를 시킨다. 내지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7급이라는 좋은 루트가 생겨서 훨씬 더 이제 5급 도전하면 안정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급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제 과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설명드릴 부분도 없어요. 5급의 과목이 그대로 7급의 과목으로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는 7급을 준비하거나 5급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준비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양자를 같이 준비하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5급 하는 학생 5급, 7급 하는 학생은 7급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 같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길을 내가 7급을 보다가 시험이 되면 5급을 해야지 이 길은 안 됩니다. 이 길은. 이건 불가능이고 5급을 열심히 해서 혹시 안 되면 7급을 해야지 이 길은 가능한 루트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은 7급은 객관식 훈련이고 5급은 주관식 훈련입니다. 훈련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역지는 안 되게 되겠어요. 역지는. 객관식을 하다가 주관식으로 역지는 안 되고 주관식 하다가 객관식을 한다. 이건 되게 쉽습니다. 7급이 준비하는 수준이 예컨대 100이라면 5급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이에요. 200 정도 수준이니까 100에서 200으로 높인다. 이건 불가능이고 200에서 100으로 낮춘다.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7급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5급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2022년에는 7급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보더라도 이제 안 되니까 되더라도 1차만 될 겁니다. 힘을 뺄 필요가 없고 후년에 최종적으로 5급 2차를 봐서 5급을 응시해서 혹여라도 1차를 실패한다. 6월에 보는 시험에 실패한다. 또는 뭐 3월 초가 되겠죠. 그때는 즉시 9월 달에 시행이 되는 7급을 준비하시고 합격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건 학원에서는 예외적 루트입니다. 1차를 실패하고 7급을 준비한다. 이거 예외적 루트이고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본 다음에 그 다음 7급을 보고 복학을 하면 이 코스가 제일 편하네요. 그러면은 5급을 본 다음에 7급을 보는데 별도로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준비 기간이 우리 학생들의 경험은 한 달 정도 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객관식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원래 우리 학생들이 요 루트로 가서 또는 이 루트로 가서 7급에 도전한 학생들이 12명인가 그렇습니다. 12명. 12명인데 그 학생들이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24명이 됐으니까 괜찮은 성과예요. 괜찮은 성과. 7급도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그 짧은 기간에 한 50% 조금 넘는 학생들이 된 걸로 봐서는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게 오히려 위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아마 그 7급만 준비해서 7급 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5급 학생들이 작년에는 2차 보기 전에 7급에 1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이제는 5급 학생들도 7급을 봐라 이런 차원으로 2차 시험 마친 다음에 7급 1차 시험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폭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1차를 차지하고 2차를 차지하는 형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5급에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입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이죠. 자질이 있는가 뭘로 판단할까요? 대학을 잘 가서? 아니면 대학을 못 가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뭐 대학을 이렇게 내가 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이렇게 해서 좌절하기도 하는데 앞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한동대학, 홍익대학, 한국교원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한동대학에서 과연 5급 공채를 몇 명이나 준비했겠습니까? 홍익대학에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이 학생들이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이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은 이름이 올라올 겁니다. 그 서울대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많은데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합격률을 따져보면 큰 차가 없을 겁니다. 학교별로. 그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 내가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큰 마음이 있으면은 일단은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좀 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성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재능은 필요해요. 이건 극상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도전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그 재능을 가동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도 선천입니다. 이때까지 공부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거 안 돼, 이거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마음을 바꾼 부분이 행동에 단기적으로는 이어질지 몰라도 장기성은 떨어집니다. 계속 공부를 안 해왔다 이런 학생들은 도전하지 마시고, 대신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이틀은 열심히 했고 3일째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의지 부분의 관리는 학원의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란 부분은 이건 타고난 부분이고, 의지란 부분도 타고났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 변동성 부분 학원의 관리가 가능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가면은 피세 적응성입니다. 이 피세 적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잘못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은 비전문적인 조언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주변의 선배들 아니면 미리 시작한 동료들한테 물으면은 시간 재놓고 풀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더 극단적으로 마킹하는 시간도 빼고 90분짜리를 85분에 풀어라. 이게 내 실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뭐 운동으로 치면은 축구 선수를 선발하는데 한 번에 그냥 풀게임을 다 뛰게 한다.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물론 일부는 나오겠지만 그건 적합한 판단 방법 아닌 겁니다. 지금은 테스트할 때 큐출 문제를 자체 풀이해 보시되 한 10% 내지 20% 정도 시간을 더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넉넉히 잡고 풀어야 돼요. 시간 이제 제한 없이 푸는 것인데, 시간 제한이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한 최대치를 120분 정도로 잡으시고 적당한 시간을 한 110분 정도로 잡으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근사체를 끌어낼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목별 점수 기준입니다. 이 세 과목이 있는데 언어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있고 자료 해석이 있죠. 풀이를 하실 때 이거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자료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훈련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할 때 보통 학생들이 자료 해석에 좌절됩니다. 자료 해석이 30점이에요, 뭐 20점이에요, 40점이에요. 해도 되는가요? 평균을 내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어 논리입니다. 이게 연속해서 40점 미만이다, 아니면 40점에 50점 사이다,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어 논리는 여러분들이 중고를 거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한 70%, 80% 정도인데 그 내용마저 지금 습득이 또는 실력 발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적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한 5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노력으로 넘을 수 있는 정도이고, 한 3년치를 풀어봤을 때 40점대가 계속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하면 진입하지 마시고, 왜 진입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언어가 갖는 의미가 1차에 갖는 의미도 있지만 2차에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는 축구 선수로 치면 걸음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배열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을 습득을 하고 이런 자질이기 때문에 언어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2차 시험에 고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읽는 부분이 느리고 쓰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냥 국립외교의 경우에는 한 50점 먼저리면은 괜찮은 성적이고, 5급의 경우에는 60점 먼저리면 대단히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됩니다. 언어가 한 70 나왔다 이렇게 하면 상황 판단 한 55, 60.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상태로 점수가 나오면은 대단히 안정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평균이 자료 해석까지 포함하니까 50점이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이걸 빼고 평균이 50점 넘으면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 묻거나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는 내가 평균이 50점밖에 안 돼요. 내 해도 되나요?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잘하는 학생이에요. 잘하는 학생인데 피셋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피셋은 오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주변에 많이 하는데, 시험에 노력을 해서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 노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이 부분은 차이가 있지. 이게 시험이라는 부분이 노력을 해서 오르지 않는다면 그 시험 과목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테스트입니다. 오르게 돼 있어요. 오르게 돼 있는데 올리는 방법이 2차 공부에 집중하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오시면은 피셋 공부를 시키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2차의 몰입도를 높여요. 몰입도를 높인 다음에 그 상태 테스트를 해보면 피셋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과목이나 뭐 1차의 헌법 과목 같으면 이게 지식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실력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헌법에 대해서 모르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것도 뭐 연령이 높아진다? 다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점수 변동폭이 없습니다. 이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피셋은 역량평가입니다. 역량이 확장되면은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IQ 테스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IQ 테스트나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문제를 가지고 풀면은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역량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더 가까운 예로 해볼까요? 얼마 전에 끝난 수능.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성과를 예전보다 훨씬 쉽게 달성할 거예요. 동일한 성과라면. 그런데 동일한 노력을 투여했다면 여러분이 현재 얻은 성과보다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 준비해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공부에 대한 캐파가 커진 상태예요. 대학 가서 1000페이지짜리를 보다 보니까 수능이 뭐 애들 뭐 200페이지, 150페이지 그걸 가지고 끙끙하는 게 되게 웃을 거예요. 그 느낌인데 실제로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느낌이 그대로 현실화될 겁니다. 되게 쉬운 과제가 돼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리고 피셋 자체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올라요.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학원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강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터디 리더들이 우리가 1차 스터디를 할 때는 피셋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을 리더로 배정합니다. 그 학생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도움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올라가고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올라가고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현재 50점이다 하면 커트라인은 75점이죠. 여기서 한 10문제를 더 올리면 25점에 오르는 겁니다. 10문제를 더 올리면. 근데 지금 세로 상태에서 50점인데 10문제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는 80점 중반, 90점 초반이 즐비합니다. 우리 학원의 피셋 합격률이 78% 정도 됩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셋이 혹시라도 약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평가 테스트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든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적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해서 극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시도전의 위험성 부분입니다. 대처 방법. 불합격하면 안 되죠. 근데 불합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떨어지는 시험이니까요. 학원에서 70%가 불합격하니까요. 이거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피해야 됩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본인에 끼치는 해악, 그 다음에 주변에 가족에 끼치는 피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장기화되니까 훨씬 더 나쁜 부분입니다. 저거는 피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합격하면은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나가지 않고 고시 영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시험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시험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본인 확률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작 폭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제가 최고 전문가가 돼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못합니다. 근데 많지 않으니까요. 이 전문성을 놓고 이렇게 뭐 겨루는 부분이 아니어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 고시생을 봤는데 한 10만 명 본 것 같아요. 10만 명. 수석부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친구, 운이 좋아 되는 친구, 아까 봤던 그렇게 짧게 되는 친구, 한 10년 고생해도 되는 학생들, 별의별 학생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반드시 상의를 거치시고
시작의 동기들이 어떤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원에 많이 오세요. 되게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보통 시작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애를 믿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 오시면 다행인데 학원에 오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험생이 뭐 10,000명 되는데 학원에 뭐 그렇게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오니까 나머지 80%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결정했어요. 왜 이제 그 결정에 신뢰를 보내는가 하면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 때 괜찮은 데 갔으니까 우리 애를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애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부모님이 모르시고 하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우리 애도 모르니까 우리 애들끼리 뭔가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험은 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오랫동안 이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또 오래 걸리면은 합격 확률이 떨어지니까 시작은 반드시 학원에 와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고 시작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포기할 때입니다. 이거는 더 힘들어요. 본인의 노력이 투여됐고 또 포기하려니까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 이 포기하지 못하는 길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할 때는 꼭 시험이 안 되면은 학원에 한번 들리세요. 들려가지고 우리 학생이 계속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시작할 때 가끔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말해 시작할 때 우리 애하고 같이 와서 왕이 될 상인가 이걸 봐달라는 것인데 제가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고 한 1년 가르치면은 내년에 되겠다. 수석이 기대된다. 운이 좀 따르면 되겠다. 원래 안 되지만은 학교 돌아가서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은 되고 절대 안 된다. 이런 판단은 같이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그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정확하게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조언을 따릅니다. 반응은 두 갈래로 나와요. 학원에 와서 이런 말 들어서 좀 서운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 정말 고맙다. 학원에서 1년 더 시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감사드린다. 다른 길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조언을 드리면 그 길로 따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입니다.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학원은 내년입니다. 내년. 며칠 남지 않은 내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될 확률이 높죠. 높은데 그래도 내년이고 안 되면 후년까지. 후년까지 해서 안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때 학생한테 부모님들이 그만두라 이렇게 하면 학생이 불합격한 학생이 이유를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를.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안 되고 지원을 스탑을 해야 돼요. 그거 본인 스스로 접어야 되고 대신에 고시란 부분이 어려운 시험이니까 근소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 오지 마시고 학교 돌아가서 더 한 번 하세요. 그때는 학교 돌아가서 하더라도 충분해요. 이게 근소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이 근소하게 안 되지는 않습니다. 5과목 중에 3과목 합격했는데 한 과목을 망쳤다. 한 과목은 평균이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열심히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력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때는 뭐 학교 고시반에 해서 되고 학교 가서 도서관에 했어도 되고 아니면 신림동에 스터디를 구성해서 해도 되고 학원의 의존도를 그때는 갖지 않더라도 시험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렇게 잡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는 먼 계획이고 내년이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본인은 고통만 가중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최소화된다. 뭐 이건 최소화될 것이고 일일 최대 공부량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건 학원이 정해줍니다. 학원에 오시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요건을 갖추어서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그만두자. 이게 이제 고시를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1학년 있습니까? 1학년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1학년들이 좀 잘 안 오네. 예전에 1학년들이 좀 왔는데 1학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시험이 안 돼. 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 청소년. 축구 선수로 치면 뭐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는 이성우나 이강인 뭐 이 정도 급이 그 성인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동년배들의 경쟁이 아니고 아주 우수한 집단이 4, 5년 이렇게 누적된 집단입니다. 1학년은 두뇌 크기가 조만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아가들이에요. 아가들. 아가들이기 때문에 1학년은 오더라도 시험이 안 돼.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학년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제가 안 받아요. 제가. 뭐 다른 학원 가서 하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작년에 합격한 학생인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실에 있어요. 그때 마스크를 안 쓸 때입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원장 선생님 그 사인을 위조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보내는 못하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학생이 작년에 합격했는데 4학년이 돼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자질로 볼 때는 3학년에 와도 4학년에 합격해요. 1학년에 와서 대학생활이 전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학생이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성공의 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입니다. 학생이 망가져버려요. 오지 마시고. 지금 2학년 올라간다. 이것도 1학년입니다. 지금 2학년 마치는 시기예요. 2학년 마치는 시기니까 그 2학년 마치는 학생들은 해도 괜찮아요. 이 학생들,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마치는 학생들. 4학년 마치고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졸업한 다음에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1학년 조금 더 얘기할까요? 1학년 아니면 지금 2학년 올라간 학생들. 그 학생들 얘기하면은 그럼 뭘 하고 오면 좋은가요? 이렇게 하는데 뭘 준비하고 2학년 마치고 올까요? 선생님 이렇게 묻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열심히 놀고 오는 게 최상의 준비입니다. 뭐 경제학이라 좀 하고 오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인데 피로감만 쌓여요. 피로감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제로로 오는 게 학원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여백을 만들어서 오는 게 학원은 제일 좋은 학생들이고 시험도 제일 빨리 돼요. 이상하게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지워야 되는데 지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저항력이 또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시켜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돼요.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오늘 설명회를 왔거나 설명회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은 곳에 대한 마음이 이제 생겨버리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시작을 안 하면은 이 학생들이 시작하는 나쁜 경로가 또는 나쁜 형태가 어떤 형태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해서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그건 학원에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한 총량이 있어요. 의지와 총량이. 의지와 총량이 자꾸 새 나가는 겁니다. 새 나가는 부분에 대해 성과는 없고 학원에 오면은 힘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에 지친 상태로 와요.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학년에서 겪어야 될 경험들이 있어요. 일반적 경험들이. 뭐 이성도 사귀어야 되고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후배 관계도 열심히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렇게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많이 경험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는 에너지가 이제는 없어졌다. 아, 노는 거 지겹다. 놀 만큼 놀았다.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시기가 2학년 말이 될 수도 있고 3학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학원에 와서 스타트를 해서 빨리 끝을 내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고시 공부라는 부분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정체를 모르는 것이고 알게 되면 아 이런 상태로 해서는 절대로 내가 합격이라는 부분을 쟁취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2학년, 3학년들은 즉시 진입을 하시고 졸업한 학생들을 조금 얘기하면은 이 학생들이 뭐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는가 하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뭐 뒤늦게 철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뒤늦게 철든 부분이 미리 철든 학생들보다 그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시의 이 가혹함 이런 부분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5년 동안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직장 그만두고 온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32살에 와서 34살이 됐어요. 그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학생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5년에 한 명이 무슨 통계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직장인도 된다 이런 통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 로또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입니다. 5년에 한 명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표현을 좀 세게 하면은
헛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꿈 꾸지 마시고 현재인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성공을 더 앞당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하는 공부도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 비슷해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오프되는 기간들이 있죠. 오프되는 기간들이. 우리 뭐 제대할 때로 치면 한 제대 한 3개월 정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중간에는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만 없어지고 실질적 알맹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입니다. 1월인가 3월인가 7월인가 고민을 하겠죠. 7월에 오시면 안 되고요. 9월 이후에 오면 큰 의미가 없고요. 7월에 오시면 너무 시달리고, 1월 아니면 3월인데 왜 3월에 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1월을 놓치면 3월에 오는 것이지 왜 3월에 오겠어요? 지금 시작해야지. 지금 만약에 3월에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하에 3월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은 1차를 보고 이렇게 올 계획이에요. 1차를 시험 삼아 보고. 학원에 오면은 절반이 합격하는 거예요. 밖에서 1차 합격률이 7%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2달을 버리는 계획이에요. 2달을. 그 2달을 버리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1월에 오면 1월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월 종합반을 지금은 생각하시고 3월 반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직렬 선택입니다. 소수 직렬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제통상, 교육행정. 너무 뽑는 인원이 너무 줄어들고 변동폭이 크고, 어떤 학생 교육행정 할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교육에 대한 행정 전문가로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일단 합격이 되는 게 급선무지. 교육부는 지금 대선 주자들도 없애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처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분야에 꼭 가고 싶다 하면은 쉬운 길로 가서 일반 행정 붙어가지고 나 교육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예전에는 12명이 이렇게 뽑다가 7명, 5명이 이렇게 낮춰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석 합격생하고 꼴등 합격생 간에 점수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수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소수 직렬을 하지 마시고 재경 일반 행정인데 이거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은. 내가 재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재경을 선택하시고, 일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행을 선택하시고, 학원에 들어오면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적성이 더 맞을지 판단하는 충분한 데이터들이 개인적으로 쌓이니까 그때 직렬을 정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요게 재경직을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경직을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일단 경제학 전공이고, 그 다음 피서설 2달 만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성적 경쟁을 해본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그룹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룹이 다르다. 이런 부분의 요건을 내가 갖췄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을 하시고, 아니면 일행으로 가가지고 성적을 높게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차석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재경을 해도 충분한 학생인데 일행 가서 성적을 노리겠다 이렇게 하더니만 일행에 가서 차석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원하는 대로 국세청 근무하겠다 이렇게 국세청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되기 쉬운 쪽으로 지원하시고, 나는 경제학과니까 또는 수리에 대한 충분한 남다른 경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일행과 국립외견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없죠. 국제통상하고 이렇게 고민하기는 하지만은 국립외견 학생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외국어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진입하시고, 그 다음 이 외국어 통과는 안 됐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다. 외고를 왔다. 아니면은 외고 안 났지만 대학 다니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했다. 한 2달이면 합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들어와서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하시고, 지금 시기에는 외국어 내가 통과하는데 6개월 걸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는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외국어를 6개월 뒤에 갖춰서 학원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 있어요. 진도가 너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이 외국어 갖췄다 이걸 불문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시행착오. 여러분 계획에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뭐 10월부터 이렇게 했지만은 뭐 미리 준비한 학생도 있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지금부터라고 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1차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불합격해서 예비순환 합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속할 거예요. 밖에서 하면. 이렇게 예비순환 합류하면은 이 1차다 이런 부분은 합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쌓여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뇌를 활성화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불합격하면은 예비순환 3월 달에 하는 것인데 차라리 놀다가 3월 달에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1차를 준비했는데 합격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합격했으니까 3선언 들어가서 뭐 실천 훈련에서 한번 시험장에 들어보겠다. 이런 부분이 더 나쁩니다. 이게 더 나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간에 기초를 쌓아야 되는 시간들을 허겁지겁 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리니까 시간 로스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1차만 준비해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이 기간은 거의 다 끝이 났네요. 그렇죠? 재학 중 기간에 1차 공부를 하지 말 것. 부득이 하면 자료해석만 하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전에 제시를 했죠. 대신에 뭘 하느냐? 경작행정법, 외교는 경작. 근데 이걸 안 했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이 칸은 이미 지나간 칸이고 요겁니다. 여러분들. 선행학습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1차 모의고사 필수 캠프로 가는 것이고 학원 루트가 선행학습을 하지 못했다.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때는 윈터스쿨 들어가서 1, 2차를 같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무엇인가는 남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2차 학습을 한다고 해서 1차에 대한 결정적 지장을 초래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학원에 돼 있다가. 그리고 여기는 2차 학습을 경작 행정법, 국립외교는 경작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보다 시간 확보를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나면 1차 합격하면은 특별반을 편성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생초시 합격반이 만들어져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고 1차 불합격하면은 예비순환부터 정규과정은 편성돼서 요 학생들하고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1차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1차 합격한 학생들이 7월 달까지 2차를 열심히 준비해서 2차 시험장에 가는데 1차 불합격한 학생들이 느슨하게 해서 1차에도 차이가 나고 2차에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은 2차 시험이 끝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양자 간의 차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여기에도 신경을 쓰지만은 여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방어선을 계속 만들어서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학원의 일주일하고 밖에 있는 일주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학원의 일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일주일이면 미시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학원 일주일이. 아마 학교에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3개월. 그 다음 또 일주일을 추가하면은 거실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2주일은 경작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학원의 한 달은 행정법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주요 두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18일부터 1월 10일까지니까 중요한 시간들이 남았어요. 윈터스쿨을 가기도 하고 피서 캠프로 진입하기도 하는 경우인데 1번이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더 많을 겁니다. 시험 준비 전혀 안 돼 있다. 나는 0이에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1월 10일까지 개강하기 전까지 피셋만 집중하고 오세요. 피셋만. 학원에 등록하면 강의를 지원해 주니까 집중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강의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바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혼자 차분히 하면 되는 것인데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빨라요. 강의는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학원에 진행하는 강의들이 단계별로 있으니까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고 오세요. 듣고 오시고 3번이 전체 학습보다는 집중 학습을 하라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은 피셋이 언어 상황 자료가 있는 거죠. 그걸 잘못하면 학생들이
세 과목을 기초 강의 듣고 그 다음 다 끝나면 또 기본 강의 듣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열심히 하고 오세요. 하나만. 그 하나라는 과목이 자료해석입니다. 자료해석. 이거는 시간을 들이면 점수가 높아지고 또 시간을 들인 만큼 점수가 더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니까 성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달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일 동안에 자료해석을 학원 강의를 기초부터 해서 모의고사 강의까지가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들어서 자료해석은 자신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생각보다 내가 빨리 했다 자료해석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상황 판단. 언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1월 10일까지 자료해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일부 손을 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오세요.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1월 10일 날 오지 마시고 학원에 1월 10일 날 오지 마시고 방학을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까? 거의 다 다음 주에 하죠. 방학하자마자 오세요. 방학하자마자 학원에 독서실에 캠프 차리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냥 방학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있고 뭐 친구들하고 또 뒤풀이하고 또 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하러 들어가니까 아마 남학생들은 군대 끌려가는 느낌이 일부 들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못 온다. 또 눈물이 앞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한 친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작별 인사하고 뭐 송별회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 조용히 있다 나와서 나중에 문자 보내시면 돼요. 또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또 거창하게 행사를 잡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생하러 가니까 여행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들은 시험이 끝나고 가져도 충분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고 내년에 2차 시험 끝나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가족 간에 시간을 보내시거나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바로 오세요. 바로 와가지고 학원의 독서실에서 지금 분위기가 팽팽합니다. 원래 시험에 꼭 붙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로 오시면은 여기 우리가 제시한 학습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겁니다. 그 다음 피서 캠프 과정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선행학습이 된 경우입니다. 됐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셋만 집중하고 오세요. 선행학습이 돼 있으면. 피셋만 집중하고 오시다가 학원에 오시면 이 학생들은 피셋 과정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1, 2차를 같이 하면서 피셋도 더 열심히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예시로 제가 특정한 겁니다. 그 외 학생들도 뭐 현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현황에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2019년, 뭐 2020년, 2021년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은 다수가 이 그룹이고 이 학생들 중에 학원에 오는 학생들 이 그룹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는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돼요. 되지. 학교 고시반에 되기도 하고 그 선배들 연령대를 보세요. 연령대를 보면 28, 27 수험기간은 5년, 3년 빠른 선배들이 한 3년 그 선배는 빨리 끝내서 3년 만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그룹이 이 그룹입니다. 학원이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 수험기간은 전부 다 잘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능력 있는 학생들이 시험은 되지만은 학원에 하는 역할은 당겨져요. 단축을 시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제가 볼 때는 단축됩니다. 그 2년이면 여러분들이 뭐 2년 이렇게 하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이 5급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은 2년의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1억이에요. 1억인데 그걸 2년을 버리는 겁니다. 2억을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걸 꺼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은 경제적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이라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 부분을 비용을 아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은 이 학생들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없는데 어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원에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 도서관을 가거나 우리 애가 학교 고시반을 가거나 이렇게 험한 고상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그룹에 속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현명한 길이에요. 제가 볼 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진입하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가 시행착오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이거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의 선배들이 저렇게 되니까.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 조건부를 한다. 하지 마시고. 학업과 병행할 계획을 세운 경우다. 이거 불가능.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시험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졸업하고 될 거예요.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 고시반에 합격하는 연령대들, 고시반에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연세대나 성균관대학 이런 데 많이 나요. 평균 연령이 28살입니다. 30 넘은 선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왜 세우는가? 대학을 그렇게 갔으니까. 그건 객관식이니까 가능하지. 주관식이에요. 불가능입니다. 주관식. 단가반으로 수강 계획을 세운다. 이거 자기 관리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이나 직장생활을 병행한다. 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수년에 한 명 나옵니다. 의미가 없고요. 1년차 이상 경험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상 아닙니다. 수험기간 2년 이상 돼간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서는 시행착오 과정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고립돼야 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는 하는데 스터디 안에 합격 경험자가 없다. 질이 낮은 스터디다. 이런 부분이고, 역시 온라인 강의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 단가만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외부 자격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이 모레. 시험을 안 보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취감도 없고 좌절감도 없고 그냥 공부에 탄력성이다. 이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험기간은 장기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최종이에요. 최종. 1차적으로 내년이 실패했다. 후년까지만. 그 다음 합격 평균 연령이 26살인데 학원은 여기보다 2살 아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학원에 보니까 나이 많은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 학생은 나중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학원에 와서 4년, 5년을 공부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학원에 와서 시험이 되고 이런 경우가 연령이 좀 높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고립된 수험 생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빠요. 집 근처에서 인강을 한다. 혹시라도 뭐 여기 와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애가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신림동에 와서 단가를 수강하면서 스터디를 참여한다.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줄까요? 스터디를. 여러분 완전히 뭐 무지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해줄까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성처럼 등장하는 구세주가 있어요. 보니까 오랜 수험 경험이 쌓인 학생들이. 장수생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는 그 길이 그 학생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느냐? 3번에 학교 고시반에 인강을 학습한다. 똑같습니다. 학교 고시반. 학교 고시반에는 선배들이 이무기가 더 많습니다. 뭐 용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이 훨씬 많아요. 그 신입생이 들어오면 뿜뿜합니다. 얘들을 내가 가르쳐야지. 자기 같은 길로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에너지는 낮아졌고 공부는 좀 돼 있지만 된 정도가 합격할 정도는 안 되고 이 선배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차라리 신림동은 스터디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작용 뭐 말할 필요가 없으면 혼자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울하죠. 공부 힘든데 우울한데 쉬는 시간에도 우울해. 그 쉬는 시간 우울하니까 처음에는 누구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공부할 때 힘드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더 편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시간이 더 힘든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 통화도 뭐 이렇게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속으로 대화를 해요. 속으로 본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밖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이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신림동 노장 스터디 들어가거나 학교 고시반에서 선배의 조언을 받게 되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너무 높아집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이고 그 다음 혼자 공부하다 보면 공부 강도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공부 강도가 있어요. 이게 아주 높은 수준에 극한의 고통들입니다. 극한의 고통들인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극한의 고통들인데 다 같이 겪으면 몰라요. 학원에는 다 같이 겪습니다.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학원이 옛날에 사법시험 뭐 어느 학원인데 마찬가지면 사법시험 중심 학원인데 우리가 사시할 때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됐었어요.
수석 합격생 10명 중에 8명이 거쳐간 학원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그 사시 강도를 100으로 잡으면 행시는 한 80 정도, 국립외교는 한 75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부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우리가 100을 시켜버려요. 100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예컨대 70을 시키다 80을 올리고 90을 올리고 100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저항감이 생깁니다. 학원에 들어오면 그냥 100이에요, 100. 100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학생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극하는 강도입니다. 극하는 강도인데 다 같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그 강도를 유지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공부가 합격선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보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보완해서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그 다음에 최소한 3년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방향성 때문에 오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을 가야 될지, 가면 학원이 뭐라고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학원에 안 온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조언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 단계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이 미스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습 시스템을 지원받지 못한 수험생활 이런 부분인데 종합반에 유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볼까요? 인강을 무제한 우리가 지원합니다. 인강을. 선행학습을 많이 시켜요. 합격생이 또 스터디를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입 단계에서 본인은 궁금한 부분은 합격생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합격생이 한 명이 8명 스터디를 지도를 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바로바로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강좌 학습 관리도 하고 실력별로 다양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맞게 이렇게 실력을 높여요. 아까 1차가 되면 이쪽으로, 1차가 안 되면 이쪽으로, 그 다음 합류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강화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비용 부담도 단가를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상태이고 합격 가능성이 일단 학원은 3대 1입니다. 3대 1이에요. 그 다음 제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우수 집단이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에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합격을 향해 접근하니까 이게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단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고립되고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비용 부담도 학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단가반으로 단가반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16개월에. 이는 비용 차이가 너무 크고 합격 가능성이 학원 밖에서는 50명 중에 1명입니다.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우수 집단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스터디를 모집한다 커뮤니티 올리면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스터디 간에 시너지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기상 스터디만 하자 이런 부분인데 머리를 모으는 효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동생이 재수를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단가방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뭐 수학은 현우진 듣고 뭐 영어는 누구 듣고 이렇게 조언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너는 의지가 약하니까 그냥 기숙학원 가라. 그래 엄마 아빠도 편하다. 그럼 너는 그냥 자기 관리는 되니까 강남대성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언하지 단가를 가지고 어디에 고민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조언이 왜 여러분들이 단가를 조언하지 않고 종합반을 조언하는가 하면은 알 거예요. 단가가 가진 위험성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동생한테 하는 조언을 여러분한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잘못된 학원 선택,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학원에 이겨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격차가 너무 커져서 우리 학원이 너무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충분한 정보 가지고 계시죠? 그 정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학원들이 경쟁하면 원탑이네 투탑이네 따지지만은 이제 경쟁하는 학원이 없어요. 합격선을 배출하는 학원은 우리 학원은 유일합니다.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하고는 DNA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합격을 시켜서 학원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다른 학원은 어떤 DNA를 가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어쨌든 베리타스 와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합반 과정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 보는 용어고 이런 부분인데, 크게 말씀드리면은 학원이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간은 1년에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컨텐츠를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이고, 강력한 통제를 발휘한다 이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1차 앞두고 2달. 그때는 학습관에 넣어서 강제관리를 시켜요. 90분 집중하고 피세선 90분 시험을 보니까 20분 쉬고 90분 집중하고 20분 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자물쇠를 닫습니다. 정해진 시간 아니고 나오게 되면 벌점을 부과해서 벌점이 쌓이면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강하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앞두고 4달을 강하게 통제합니다. 똑같이 해요. 매일 시험을 보게 하고 어쨌든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올립니다.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가야 그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 곧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자율기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독서실에 들어갑니다. 독서실에. 독서실에 들어가서 나는 강제관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강제관리반이 있고 나는 좀 그동안에 강제관리 너무 받아서 힘들다. 나는 자율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율반이 있습니다. 그 어느 반이든지 본인의 개성에 맞게 하는 것이고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과제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은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강제관리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비용을 낮춰줍니다. 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율반은 7만 원이고 월 강제관리를 계속 받고 싶어요. 나는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월 5만 원입니다. 그 2만 원 더 내고 자율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제관리 들어오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학원이 훨씬 더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은 선행학습 시킵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좋은 대학을 가자면은 2학년 늦어도 2학년 말에 3학년 과정을 마쳤을 거예요. 그렇죠? 2학년 때 2학년 과정을 마치고 3학년 때 3학년을 마친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학은 못 갔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그 시에는 더 중요해요. 그 선행학습이 여기는 이 용어들이 낯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공부할 기간이 윈터스쿨이고 이게 끝나면 예비순환이고 여기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순환은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고2다,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밖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이제 수험기간이 같은 자질을 가진 학생들인데 늦어지는가 하면은 밖에 학생들은 예비순환할 때 예비순환하고 1순환할 때 1순환하고 2순환하고 3순환하고 시험장에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비순환 과정에 1순환, 2순환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마쳐요. 마치는 겁니다. 마치니까 1순환 들어오면은 3, 4순환 과정을 마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1순환이 끝나면 10월 말인데 11월 초 이때 공부를 형식적으로 다 마치는 겁니다. 질적으로 높아져 있고 이 학생들이 마친 다음에 2순환 시기에 더 다지고 1차를 붙은 다음에 완성된 상태로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은 외부 학생들은 저 순환을 따라가는데 버거운데 우리 학생들은 2과목씩 진행합니다. 이미 학습이 됐어요. 예컨대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도 하고 행정법 하면 경제학도 하고 지그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 학생들이 3년에 맞출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자질 학생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시험이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초기에는 강의 활용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빨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초기에 강의를 많이 들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2순환이나 3순환 들어오면은 강의를 듣지 않고 거의 모의고사만 봅니다.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듣든지 아니면 실강을 듣더라도 암기하면서 듣든지 이런 식으로 듣는 차원이 조금 달리하는 것이고 일반적 학생들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들어와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강도를 얼마나 당겨놓는가 여기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밖에 있는 학생들은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비용 부담이에요.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부담이고 또 그 방법 자체를 모를 가능성도 높고 고시 공부를 그냥 학원이
제시하는 컬이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 컬이 안에 치열함이 더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미리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때 오면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실력 유지가 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학원의 일반적인 루트를 보면, 진입 루트를 보면은 일반적 학생들은 여기서 강의를 별로 안 듣습니다. 적게 들어요. 적게 듣다가 이제 이 과정에 오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이때 강의를 왕창 듣는 겁니다.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 얘기로 돌아가면은 수업이 예컨대 오전에 오후에 주로 있죠. 경제학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4시간이 진행돼요. 4시간이. 4시간 진행되면은 저녁에 복습하는데 4시간이면 충분하겠죠. 그럼 오전에 4시간 정도 이게 남습니다. 이 시간을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예요? 이 시간이 선행학습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선행학습 구조를 잡아두면은 매 순환 갈 때마다 선행학습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단축되고, 이미 선행학습한 부분을 또 들으니까 복습 시간이 단축되고, 여기서 또 4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면 복습이 끝나고, 그럼 여기서 2시간, 여기서 4시간, 하루에 6시간이 또 이렇게 확보되는 겁니다. 거기 또 공부를 또 다지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앞서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학원이 동영상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동영상 비용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도저히 이렇게 학원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행 불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스터디 부분입니다. 스터디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1차 스터디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시험 4개월 전. 요 2달 동안은 피자 캠프로 들어가고 강제 통제받는 기간이고, 1월 10일부터. 그 다음 그 전에는 2차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스터디를 학원에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강의가 행정법이 진행되면은 처음엔 행정법, 경제학이 진행될 때도 행정법,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진행될 때는 경제학 이렇게 해요. 그 예비순환인데 학원에 들어오신 학생들이 예비순환 동안에 행정법을 한 번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벌써 3번을 봐요. 근데 윈터스쿨에서 한 번 더 했죠. 선행학습으로 또 한 번 하죠. 강의를 한 번 더 했죠. 스터디를 또 거듭해서 진행하죠. 이렇게 하니까 예비순환 동안에 5번을 보는 겁니다. 5번을 보고 거기에 1순환 들어가도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고시 공부의 80% 이상입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80% 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로 치면은 국영수라고 보시면 돼요. 국영수가 잡히면은 사탐과 탐이 씌워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목이 씌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과목을 잡아두면은 고시 공부는 거의 80%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편성 교재는 뭐 수험기간도 고려하지만 수험기간은 전부 다 제로니까 고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개인의 성향 뭐 나름 파악합니다. 저희 성별을 고려한다, 뭐 여학생 4, 남학생 4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 커플이 생겨요. 진행 기간 아까 말씀드렸고, 진행 횟수는 2차는 주 3회, 시간은 한 60분 정도. 1차는 주 6회,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90분 정도. 그 다음 자료는 학원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이나 아니면은 2차는 붙었는데 면접에 탈락한 학생, 그 다음 1차 시즌엔 1차를 3회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한 학생, 이 학생들이 지근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완성이 됐다 하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인당 30분 내로 대면 지도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이면 50만 원입니다. 괜찮은 금액입니다. 1등이면. 과목별로 들어요. 과목별로. 뭐 3개월 만에 한 번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동기부여 차원이니까 상위 30%까지. 그 다음 나름 이렇게 거창하게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 이유는 힘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합격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라는 것이고, 선발된 우수학생, 우리 학원은 사랑입니다. 우리 학원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우리가 학생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복이 있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원이 잘 되자면 이제 학생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점은 늘 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상담합니다. 100%.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입실이 안 되니까요. 탈락은 시킵니다. 왜 탈락을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1월 달에 들어오면 내년 7월까지를 전제로 하면은 이게 1년 6개월을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개성이 우리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 탈락률이 뭐 시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높을 때는 20%, 낮을 때는 10%, 뭐 기간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탈락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우리 뭐 내부 기준입니다. 제 마음속의 기준이기도 하고 1차적 기준은 그래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무리한 학생이에요. 무리한 학생. 이해 안 됩니다. 내 앞에서 무리할 정도면은 동료들한테는 아주 심한 형태예요. 무리한 학생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무리의 방향이 때로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그 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님이 또 무리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도 퇴출 대상입니다. 그 다음 상시 상담 제도입니다. 저한테 항상 오셔도 되고 과목별로 선생님들 항상 열려있고 담임이 있나요? 그 담임은 없어요. 담임, 여러분이 담임 케어를 받을 정도 그런 수준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문 직원은 상담이 가능하고 그 과목별 선생님 상담 전에 아마 리더들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학교학생들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시고 그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오시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기억이 남는 상담이 조언이 한 2년 됐나요? 뭐 이렇게 그 학생이 왔는데 이제 그 프랑스 가는 비행기표를 가져왔어요. 제가 저 설명회 때 매번 하는 얘기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프랑스 유학 갔는데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왜 가야 되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한 2년 동안 대학 들어가서 사귄 여학생인데 프랑스 유학 가니까 미리 프랑스에 가 있던 자기 친구한테 내 친구를 좀 돌봐달라 내 여자친구를 이렇게 하니까 둘이 너무 돌봄이 심해가지고 둘이 커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비행기표를 뺐었어요. 뺏어가지고 이 금액은 내가 물어줄 테니까 가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과목 선생님한테 어떻게 좀 사정을 얘기하면 살펴보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일부러 앉혔어요. 일부러 여기 앉아라. 앉히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틀째 보니까 그 책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다음 뭐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 한 이틀 있다 또 그런 현상이 보이더니만은 요즘 조금 낮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학생이 안정을 찾았어요. 결국은 이제 그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것들인데 여러분 인생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학원에 오시면 쉽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일일 수업 일정입니다.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수업. 1차 수업은 1년에 한 절반 정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수업은 1차 수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오후에 4시간 정도 수업입니다. 종합반에 들어오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던데 그건 공부를 안 하니까 없는 거고 하루에 수업을 4시간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하루에 수업을 6시간 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앞뒤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면 6시간에서 한 8시간은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합니다. 주 5일 안 하나 이런 질문도 하는데 우리는 고치를 하는 학원이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은 공부하지 마시고 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잠을 어제도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잠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잠이 많은 건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축복이에요. 이 고치를 하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생활 패턴 과정에서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잠을 못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잠을 못 자니까. 공부를 하면은 잠이 너무 와요. 이런 학생은 너무나 좋아요. 그건 깨우면 되니까. 그건 깨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잠이 너무 와요. 이런 학생이 설마 뭐 12시간을 자겠습니까? 허리 아파 못 자니까. 고시를 위해서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되는데 최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7시간은 넘어야 됩니다. 잠을 줄이면 안 돼요. 그럼 8시간 자세요. 8시간. 8시간 자더라도 하루 16시간이 확보되죠. 밥을 한 2시간 먹는다 이렇게 할지라도 한 12시간에 14시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집중하는 게 고시 공부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고등학교 때 하던 식으로 이번에도 뭐 수석 합격생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뭐 사당 오락했나요? 4시간 하면 뭐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불합격하고 이걸 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수석 학생이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하던데 고시 공부는 잠자는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대학은 왜 이제 잠자는 시간을 줄여도 효율성이 확보되는가 하면 객관식이니까 그래. 객관식 오픈북입니다. 두뇌 활동이 그렇게 치열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 주관식은 읽어야 되고 본인의 내용을 추려야 되고 추린 부분을 글로 표현해야 되고 이 과정에 두뇌 쪽에서 많은 가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게 되면은 같은 텍스트를 계속 보게 되고 이 진도율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런 연장으로 보면은 주중에도 필요가 쌓이면 안 되고 학원에 요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강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열심히 조금 더 하겠죠.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겠다. 그 시간을 넘친다. 이건 본인한테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초기 하는 실수 중에 최고로 큰 유형이고 그 다음 마음이 급해서 일요일도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면 되는가요?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일요일 날 하게 되면 주중에 무조건 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완전히 있으세요. 완전히 비워내게. 대신에 그렇게 비워내자면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공부를 더 하다가는 추울지도 모르겠다. 이번 주에 공부는 정말로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시면은 일요일 날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고시 공부하러 들어오면서 남친이나 여친을 정리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에 양해를 구하세요. 그냥 일요일 날만 시간이 되니까 일요일로 양보를 해주면은 그때 시간을 같이 갖자. 그 대신에 내가 합격하면 평생 얻고 다니면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면 좋고 공부 때문에 헤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부 장소 부분입니다. 이건 학원에 오십시오. 학원에 직영 독서실이 있으니까요. 구성원이 다 동질이고 가격이 할인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통학을 해야 되는가요? 이런 부분인데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하면 신림동은 무조건 이사 와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뭐 비슷하죠. 애매할 거예요. 1시간은 걸립니다. 뭐 부모님이 매번 태워준다 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되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 오는 게 이사라는 게 뭐 집이 오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취하면 되는 것이고 과천, 목동 이것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송파, 잠실은 고민이 없겠죠. 와야 되고 그 다음 제 집이 분당인데요. 분당 뭐 불가능이고 고대학생들 있죠. 안암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지금 있겠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통학입니까? 여행입니까? 후자일 거예요. 후자. 오 멀리 간다. 뭐 끝이 없네 이런 느낌일까요? 불가능입니다. 신촌 저항하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1시간 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뭐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아주 극상이에요. 극상한 경쟁입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올려야 돼요. 일단 환경에서 조성해야 되고 1시간에 갖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려요. 1시간 걸려서 집에 가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고시생이 하루에 길바닥에 4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4시간을 버리면은 본인 능력이 아주 1번만 발휘해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아니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은 오시고 상도동이나 신림동 이 경우에는 통학하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집이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계신 공간이 제일 나으니까 가까우면은 집에서 통학하는 부분이 제일 낫고요. 그 다음 오게 되면은 이제 신림동을 오게 되면 원룸을 얻어야 됩니다. 시중 원룸을 얻거나 아니면 학원 직영 원룸으로 들어오시면은 학원 직영 원룸은 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일단 안전합니다. 일단 안전해요. 그렇다고 다른 원룸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험이란 부분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위험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심리적으로 학원 원룸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원룸에 들어오면 정서 관리도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뭘 뭐 특별히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옆방에 내 친구가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 내가 오는 시간에 부산하게 같이 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같이 부산스럽게 같이 일어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공감대를 많이 이렇게 형성해서 위로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은 가끔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원룸에 어제 너무 고단해서 공부하고 들어가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정서적 관리 부분이 학원 원룸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니면서 사용하는 원룸하고 용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그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학원 원룸 정도 퀄리티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식당은 고시 식당이 좋습니다. 식사 일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경험치로 따지면은 학식보다 한 3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조금 더 내면 될 거예요. 한 끼는 요즘 좀 올랐는 것 같은데 한 4천 원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푸짐합니다. 살쪄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놀라운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을 해야 드립니다. 조금만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을 불합격해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해 드리는데 이거는 학원이 자신이 없으면은 학원이 망해버려요. 시험 직전입니다. 이때는 지켜주세요. 그 전에는 괜찮아요. 70% 정도. 시험 직전에 2달 동안은 100% 출석하시고 100% 모의고사 응시해 줘야 됩니다. 이건 학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 2배 이상이 되니까. 염려사항이 아니고요. 2차죠. 2차. 2차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직전 100일입니다. 시험 직전 4개월. 이때는 100%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합니다. 70% 정도 시험을 보거나 출석해도 되고 이때는 시험 직전이니까 100% 출석하시고 100% 모의고사 응시하시고 이 중에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학원이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제도 부분입니다. 설명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는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안 온다. 너무 안 온다. 뭐 매번 전화해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의 학생들이면은 그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수준의 학생들이 아니고 공부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럼프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 슬럼프가 너무 장기화되면은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벌점이 쌓이면은 주변 학생들을 위해서 퇴출 조치는 취합니다. 학습관 의무 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할 이유는 뭐 1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학습해도 되고 아니면 자율학습실로 이동을 해도 되고 휴대폰은 공부할 동안은 소지를 금지하고 쉬는 시간에 가지고 학습실에 입장할 때는 앞에 보관을 시키고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학습관 비용 할인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마지막 주제 학부모 주의사항입니다. 고시 진입 단계 이 부분은 학원에 오시면 좋습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의하시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방향인가 이렇게 상의하시고 고시 공부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같이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힘듦을 같이 전이받거나 이런 건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고 그냥 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부모로서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만 하세요. 건강관리만 이렇게 하시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개별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이게 저도 애를 키우니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본인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 배경만 이렇게 편안하게 조성해 주시고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학원 문까지 모시고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부모로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시 공부 마무리 단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합격하면 고민이 없고 불합격하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의 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같이 하시자. 개별 상담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고 밥 먹고 와도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식사를 하고 오시고 아니면 바로 순서가 이어지면 기다렸다가 상담을 마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아니라 설명회를 올라올 때마다 결심을 하고 와요. 오늘은 1시간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면 저도 흥이 나서 더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써서 하게 되는데 오늘 또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